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혁기 속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박형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회적 고통의 치명적 심각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알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와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짐작하실 수 있나요?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체육 시간에 팀을 구성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뽑힌다거나 친구들로부터 소외된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신체적인 고통에서와 같이 사회적 고통에도 고통이라는 물리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신체의 고통만큼 이 사회적 고통도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회신경과학 연구들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실제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고 제시합니다. 사회적 거부나 사회적 상실의 경험은 모두 신경회로로부터 유래하며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속에 대한 욕구 또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연결의 욕구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원초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회적 고통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이해를 통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이것이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잘 알려진 몇 가지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 정권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우세스쿠 정권은 1960년대 중반부터 독재를 이어가는데 단기간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 모든 여성에게 일정 수 이상의 아이를 낳게 하는 아주 야만적인 그런 법을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해야 했고 극심한 경제난이 덮치면서 아이들이 버려지거나 고아원에 보내지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고아원의 담당자 한 명당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버려진 아이들은 신체적인 접촉은 고사하고 장기간 침대에 누워 방치되는 처참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2001년 추건희의 연구를 통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추건희는 루마니아 고아원 아이들과 일반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뇌 사진을 비교한 결과 놀라운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대부분 신경섬유가 훨씬 적었고 주의 집중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대뇌피질의 연결 상태가 불안정했습니다. 또한 감정을 저장하는 변형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생후 초기 적절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학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잔재는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도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성장이 지연되고 지능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림은 1997년 뉴스위크에 실린 어린이의 뇌 발달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왼쪽은 사회적 지원의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의 두뇌이며 오른쪽은 환경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은 어린이의 뇌 스캔 이미지입니다. 검은색은 활성화가 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두 사진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연장류의 실험에서도 이 사례와 유사한 결과가 이끌어졌습니다. 1950년대 할로의 원숭이 실험은 이미 많이 알려진 실험입니다. 그는 먼저 붉은 털 원숭이의 새끼를 어미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새끼에게 하나는 철망으로 만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옷감으로 만든 가짜 어미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우유병을 새끼에게 물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어느 쪽이 우유를 주든지 새끼는 옷감으로 만든 어미에게 달라붙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반면 철망으로 만든 어미에게는 우유를 먹을 때만 찾아갔고 우유를 먹고 나면 곧바로 외면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은 원숭이를 다른 원숭이들로부터 분리한 사회적 고립 실험입니다. 할로는 이러한 일련의 실험을 통해 신체 접촉으로 위안을 받지 못하는 원숭이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발육이 상당히 더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촉감으로 위안을 받지 못하고 다른 원숭이들과 사회적 교류 없이 격리되어 성장한 원숭이는 행동에서 이상 증세를 보였고 나중에도 그 증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동료들에게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그 후에도 정상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사회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불구 상태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사회성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뇌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환경에서 자기조절 능력을 훼손하게 합니다. 자기조절의 기능의 혼란은 알코올과 마약의 남용, 신경성 식욕 항진, 심지어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외감과 같은 사회적 거부에 의한 사회 결핍은 뇌의 실행 기능을 약화시켜 정신활동이 손상될 수 있다는 증거들은 매우 많습니다. 한 연구팀은 사회적 단절이 뇌의 실행 조절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결과는 미래가 외로울 것이라는 일시적인 느낌조차도 자기 조절의 어려움을 높여주어 사고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뇌로서의 인간 뇌의 특성은 인간의 자기 절제, 충동 억제와 같은 도덕적 성향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해부학적으로 사회적 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관여하는 뇌 영역의 네트워크로 내측 전전두 피질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배제의 감정은 실제로 배측 전대상 피질, 전측 뇌섬엽 등 신체적 고통에 반응하는 뇌 영역의 활동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이 영역들은 사회적 뇌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간의 뇌와 몸은 사회적 반응에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뇌의 영역들에서 실제 사회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회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신경회로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유사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사회적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면 그냥 잘 이겨내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 누군가 사회적 상실이나 사회적 거부의 고통에 시달릴 때 흔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연구들과 같이 fMRI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생각하면 인간이 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는 방식은 우리의 이러한 평소 생각과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사회적 상실, 사회적 거부가 유발하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사회신경과학의 이해를 통해 인성교육, 도덕교육에서 유념해야 할 다음의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환대는 온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의 시작입니다. 둘째, 도덕성 발달의 출발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점차 가족, 친족, 그리고 자기 삶의 테두리 밖의 누군가로 도덕 범위의 확대가 늘어납니다. 셋째, 사회적 외상은 도덕성 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에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회적 상실, 사회적 거부 등으로 야기된 사회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 이상의 것을 유발하며 도덕성, 인격 형성에 치명적 상흔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인관계에서의 장애는 뇌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자각, 사회적 고통, 타인의 마음 읽기, 감정이입 등과 관련된 뇌 부위는 이성적인 추론을 하는 뇌 부위와는 다소 다릅니다. 우리의 사회적 뇌가 갖는 사회적 배제, 사회적 상실에 대한 사회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방치와 같은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거부와 위해의 치명적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요구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이들이 치명적 상흔으로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